안녕하십니까. 상대패 훔쳐보기의 텐두킴 김창모입니다. 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특히 이제 주말 경우에는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는데 오늘은 좀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도 선물옵션 여행을 하게 될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겹쳐져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동시 만기 때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 살펴본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매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방향에 따라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방향성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좀 어렵다고 할게요. 옵션 만기 때 좀 어렵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런 프로그램 그 수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걸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히 그 만기 때 그러니까 이번 주는 만기주가 껴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방향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날은 좀 조심해서 매매하시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날은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업종,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 매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습니다만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프로그램 매매 잘 모른다. 선물옵션 만기 주만 가면 꼭 깨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뭐다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는 기계 매매라고 할 수 있죠. 기계 매매, 자동 매매 시스템에 의한 바스켓 매매, 일괄적으로 매매한다는 거죠. 이 바스켓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포스코는 포스코 이렇게 한 종목씩 매매하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바스켓으로 한 방에 일괄적으로 매매하는데 일괄적으로 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매매할 수가 어렵죠.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기계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익 프로그램과 또 하나는 비차익 프로그램입니다. 간혹가다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차익과 비차익 프로그램의 어떤 그 이질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신데 간혹가다가 이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과 비차익을 동일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두 녀석을 건드리는 모멘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익 프로그램의 모멘텀과 비차익 프로그램 모멘텀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차익 프로그램이죠. 차익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차익 매매라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등이죠. 삼성전자로부터 시가총액 200 종목을 한 방에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200 종목 구성된 기계 매매, 시스템 매매를 차익 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주로 이제 차익 거래를 많이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차익 거래 90%가 기관 건데 투신과 우정사업본부의 이 두 기관이 대부분이 차익 거래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익 거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해지 매매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지 매매라는 게 뭐냐? 선물은 매도하면 현물은 매수하고 또 반대로 현물을 매도한다면 선물을 매수하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하면서 일정 부분 해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익 거래는 좀 높은 고평가된 거를 팔고 저평가된 걸 사는 거다. 그래서 현물이 고평가되면 현물을 팔고 그다음에 선물이 저평가되면 선물을 사고 그래서 현물과 선물의 고평가와 저평가 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그런 프로그램 매매를 차익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차익 거래가 뭐다라는 거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익 거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200종목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비차익 프로그램은 시가총액 상위 10개로부터 15종목, 그러니까 조금 슬림화되어 있죠.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만 매매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통점은 뭐냐면 차익 거래든 비차익 거래든 삼성전자는 반드시 매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논외로 해가지고 지수를 예측할 수는 없다. 삼성전자의 주가 가격을 등한시한 상태에서 선물 매매를 할 수 없다. 옵션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꼭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차익 거래는 차익 거래와 달리 비차익 거래는 월말 효과 등 정책적 매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난 그 2월 말
외국인 투자자들이 5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게 바로 월말 효과와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말 효과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연 이틀째 3월달 들어와서 매도가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차익 거래는 월말 효과 등 어떤 정책적인 매매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비차익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익 거래와 달리 그러면 비차익 거래 담당하는 기관이 누구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차익 거래는 투신과 우정사업본부라면 비차익 거래는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대부분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익 거래는 베이시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운용되는 게 이제 차익 거래라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는 추세적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추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중 변동성보다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구분을 꼭 하시고 비차익 프로그램이 장중에 매도가 나오는지 매수가 나오는지를 좀 잘 살펴보셔라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프로그램 매매를 가지고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라는 거죠. 결국 선물 옵션의 원포인트 레슨 이 부분을 바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부분, 차익 프로그램과 비차익 프로그램의 어떤 차이점과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실전에서 써먹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일단은 실전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날은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마음 놓고 하시면 됩니다. 단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날은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대형주는 좀 피하시고 대신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날은 시장 지수가 밀리는 그런 과정, 소위 말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지수가 밀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숨통이 트이지 않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더 슬림화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날은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날은 보수적으로 타이밍을 한 템포 늦춰가는 이라는 여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관련돼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캔두킴의 상대패 훔쳐보기입니다. 예, 이제 투자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꽁 잡는 게 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떻든 뭐가 어쨌든 간에 나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예택 자산을 불려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만기까지는 한 3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일단 좀 더 좀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포인트를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림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변동성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지수가 박스에 갇히는 것보다는 위아래 좀 크게 흔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번 만기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아까도 쭉 제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쪽으로 변동성이 있을 것이냐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클 것이냐는 결국 비차익 프로그램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결국 비차익과 차익 프로그램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차익이든 비차익이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 위쪽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의외로 아래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번 변동성은 작은 게 아니고 제법 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역시 매수는 당분간은 눌림목을 이용해서 해야지 쫓아가서 매수하셔가지고는 별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업종이나 종목들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화려한 겉으로는 지수는 화려하게 올라간다 합니다만은 지수 관련주 이후에는 올라가는 종목 별로 없죠. 착취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매수를 하더라도 쫓아가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을 보셨다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날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어떤 변곡점으로는 선물지수 기준으로 262.50하고 270.00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약 아래쪽을 한 2포인트 정도, 위쪽을 한 2포인트 정도, 종합주가 지수로 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정도 되겠습니다. 이 라인
특별하지 않으면 이 가운데에서 지수가 갇히겠지만 만약에 이 라인을 벗어나게 됐을 경우, 소위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선물지수 기준으로 벗어났을 경우에는 의외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좀 전에 아까 합성 포지션 외국인 합성 포지션을 보셨다시피 외국인은 박스에 갇히는 것보다는 크게 흔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은 262.50하고 267.50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린다면 지수는 특별하지 않으면 종합주가지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내에서 장이 마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소위 말해서 아래쪽 변동성은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현물하시는 분들 1990포인트가 깨졌을 경우에는 이 장은 1900포인트 초반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데 염두에 두시고 그런 어떤 안전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상대평 조비의 캔투팀 김청모였습니다.